내일 아침 신문 미리 살펴보는 미리 보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 제목은요. 우크라 모스크바 최대 드론 공습, 러시아 즉각 보복.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러시아 즉각적인 보복을 경고하며 확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밤새 수백 대의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을 날렸죠. 이 공격으로 러시아 주요 지역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모스크바 지역이 핵심 에너지 시설인 카포디냐 지역의 대형 정유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요. 공항 4곳과 순환도로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인프라 마비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공격, 최근 2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민에게 전쟁의 대가를 체감시키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의 외교전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도발에 러시아 외무장관, 정기적으로 대규모 집단 타격을 실시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보복 확대 선언을 했고요. 두 정상 간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보디 미 AI 패권의 일침, 기술은 모두를 포용할 때 발전. AI 기술이 미국을 비롯한 소수 국가와 빅테크 기업에 독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이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all inclusive, 모두를 포용함을 의미하며 이 기술이 민주화될 때만 진보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AI 주권 확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AI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방적 통제에 대해서 이 미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통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는데요. 현재 유럽의 AI 인프라는 미국과 중국에 종속되어 있죠. 이 미국의 슈퍼컴퓨팅 용량, 유럽연합의 6배에 달하고요. 데이터 센터 용량의 절반 이상도 미국에 집중되는 한편 유럽의 점유율 단 15%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유럽이 AI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 주권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때 유럽이 내세운 무기, 바로 수백 년간 축적한 산업 데이터 그리고 공정 지식입니다. 유럽은 현재 전체 인구 4억 3천만 명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별 규제로 시장이 쪼개져 있다는 게 약점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5%에서 10% 비싸더라도 이른바 이 주권 프리미엄을 기업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비용 부담은 않더라도 장기적인 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대 빅테크에 맞선 유럽의 AI 독립선언,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실비실 비트코인, SK하이닉스의 시총 역전당하기도. 비트코인이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62,000달러 선까지 주저앉으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반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2,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한때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비트코인의 큰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때문인데요. 이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우선주 가격이 흔들렸죠. 장중 82.5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불안감을 피우며 특히 또 연간 1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현금이 부족해지면 보유 중인 비트코인 시장에 대량으로 팔 수 있다는 우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MSTR이 약 4년 만에 비트코인 일부를 매도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기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끌어올린 1등 공신, 이제는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고래의 움직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미리 보는 매일경제 시간이었습니다.
네, 미리 보는 매일경제 통해서 여러 내용 살펴봤는데요. 두 분과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좀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비실비실 비트코인이라고 저희가 했는데 네. 최근에 뭐 가상자산 시장도 그렇고요. 비트코인 흐름도 그렇고요. 어떻게 단기적으로 좀 전망하고 계세요? 최근 비트코인은 단순한 악재 때문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압력이 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ETF 자금 유입과 기관 매수로 급등했던 구간에서 대규모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왜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는 것보다는 언제 하락을 멈추느냐입니다. 아직은 단기 추세가 살아있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급하게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하락이 멈추고 추세가 전환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자산도 하락 추세에서는 생각보다 오래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좀 다르게 확실히 추세 상승을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한때 추월했어요. 사실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 이 내용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이 너무 지금 비실비실거리는 거 아니냐, 비실비실을 넘어서 넘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핵심적인 문제는 신뢰의 균열이라고 보고 신뢰의 균열이. 왜냐하면 절대로 이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이제 배당금을 지급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했었던 이 멘트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신뢰를 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어떤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했던 말을 번복했다라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깨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 회복의 결국에는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신뢰가 너무나 깨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미리 보는 매일경제에서 다뤘던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드릴게요. 저희도 앞서서 내용을 짧게 짚긴 했는데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잊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의 최대 드론 공습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영향 또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크지 않다고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시장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뉴스에 대해서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거죠. 일단 최대 공습을 한 거는 맞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뭐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자체에만 영향을 끼친 거죠. 모스크바의 휘발유 가격이 일주일 새에 약 19%가 인상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러시아 자체의 충격이지 글로벌리 어떤 충격으로까지 퍼져나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공습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각국의 이슈이지 이게 전체 국제 유가로까지 퍼져나가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개방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검은 옷을 입고 오신 백곰 사령관과 흰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성선아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